정신이 없어. 자, 페이지 1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원 이름이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운동의 분석. 이거 속도, 가속도 따지는 부분이에요. 물론 속도야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맨날 그거 거시속 그런 거 하지 말고, 거석시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속력 그런 거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수업을 있어 보이게 해보게. 자, 여기 볼게요. 자, 일단 물리라는 걸 할 때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맨 처음에 모든 물리 수업은 다 저거를 먼저 하고 합니다. 자, 저게 뭐 읽어보시면 SI 단위라고 써있죠. 자, 영어의 약자예요. 시스템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 표준 단위. 자, 이 표준 단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기본 단위가 7개가 있어요. 기본 단위 7개. 쓰고 싶으면 쓰시고요. 쓰지 않으시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땐 몇만 개가 나올 거예요. 자, 길이 아는 단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센티미터. 미터를 붙여야죠. 센치만 붙이면 어떻게? 센티미터 있어. 서연 하나만 얘기해줘. 길이. 미터. 킬로미터. 인정. 미터 금지. 센티미터 나오고 미터 나오고 킬로미터 나왔으니까 미터 그만해. 미터 말고 것도 많아요 되게. 길이 나타낸 단위 미터 말고. 끝났어? 길이. 네가 아는 길이를 나타낸 단위. 어? 아니. 뭐 있지? 길이. 신발. 밀리미터구나. 야, 골프 칠 때 하는 거 있잖아. 골프 칠 때 하는 거. 야드. 인치. 인치 하나만. 하나만. 야드 인치. 미국에도 쓰는 거 있잖아. 미국 맨날 자동차 타가면 마일. 어이 말하면 우리나라 순수 단위도 있어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우리나라 고유 단위. 뭐 안 들려? 리, 삼천리, 신리도 먹가 발병난다. 그 리. 길이 나타내는 단위예요. 자라는 단위 모르냐? 집에 가서 물어봐 엄마한테 우리 집 장롱은 몇 자짜리야?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몇 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자라는 게 있어요. 척, 심지어 뼘, 한 뼘, 두 뼘도 정확하게 났지만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문화적으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진짜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자기 멋대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쓰면 과학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했던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치? 서로 연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미터를 기준으로 씁니다. 뭘 기준으로 쓴다고? 미터. 소문자 M이라고 쓰고 뭐라 읽어? 미터라고 읽어요. 저게 별거 아니지겠지만 저 길이를 미터를 진짜 안 쓰는 나라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 잘 쓰거든. 미터 진짜 안 쓰는 나라가 있다니까. 어디? 니들 아는 나라야. 미국, 영국 이것들은 미터를 안 써. 마일 쓰고 인치 쓰고 피트 쓰고 야드 쓰고 이런 걸 쓴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 실제 미국에서 우주왕복선이 쭉 로켓 출발해서 안녕 갔다 올게 사람 탔어. 쭉 올라가다 뻥 터졌어요. 사람 타고 있는데 다 죽었다는 얘기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연료관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사이즈가 안 맞아서 센 거야. 작은 그런 것들 때문에 폭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미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야드로 만드는 거야.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위는. 그래서 길이는 전 세계 평균으로 뭘 쓴다? 미터. 야 메다라고 읽지마. 이건 일본식 발음이야. 메다 그러지 말라고. 2m. 하지 말라고. 너 키 2m니? 이러지 말라고. 메다가 뭐야 메다. 자, 그래서 길이는 미터가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질량은
뭐가 기준이다? 킬로그램이 기준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그램이 기준이었는데 그램을 쓰니까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킬로로 바꿉시다. 오케이 콜. 그래서 킬로그램이 질량의 기준 표준 단위예요. 전 세계 표준은 뭐? 질량이야. 근 이런 거 쓰면 안 돼. 돼지고기 2근 주세요. 이거는 정육점 가서 써도 되지만 질량 단위는 뭐라고? 킬로그램.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 세컨드예요. 초. 시간의 기준은 누구 기본은 뭐다? 초다. 그다음 요 세 개가 되게 중요해. 길이, 질량, 시간.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나머지 그냥 그런 거보다 알아고 해도 돼. 온도를 나타내는 건 대문자 K라고 쓰고 뭐라 읽어요? 켈빈. 배웠잖아 이거는. 켈빈이 기본 단위입니다. 도시가 기본이 아니고요. 켈빈. 여러분 절대 온도 켈빈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섭씨 온도에다 얼마를 더하는 거야? 273이라는 배웠잖아. 273이라는 숫자를 더한 게 절대 온도를 구하는 방식. 단위는 뭐다? 켈빈이다. 그 다음에 특정 개수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이거 화학 시간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화학 뭐한 할 때 특정 개수를 나타낼 때 MOL이라고 써. 이거 한글로 써도 돼요. 한글로 몰이라고 써도 됩니다. 영재 가방 싸가지고 나가. 좋겠다. 나는 안 가나? 이거 뭔가 불합리해. 넌 뭔데 가지? 그러게요. 너 석영이나 누구나 수업 들은 거 있나? 서경이랑은 이번 주 걔랑 수업 안 아니 듣는. 어제 이후로 없지. 네. 네가 석영이가 받아준 거 불었나? 근데 걔가 걸렸다는 것도 없잖아 아직. 누군 걸려서 가니? 지금 녹화하는데 다 들어가네? 빨리 가! 너도 녹화 거 들어. 네. 너도 나오겠다. 네가 얘기했던 센티 이거 나오겠다. 네. 가. 이게 뭔 난리야. 정신 하나도 없네. 자, 특정 개수를 나타내는 게 몰. 영어로는 요 MOLE인데 이거 그냥 몰 이렇게만 써요. 단위를 쓸 때는 한글로 써도 됩니다. 2몰, 3몰 할 때 특정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몇 개인지는 나중에 배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거예요. 전류. 전류 단위가 뭐라고 쓰죠? 대문자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죠? 암페어. 암페어가 표준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 그 다음에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광도라고. 얼마나 빛이 밝은지를 나타내는 게 광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광도의 단위는 아이씨 왜 글이 안 써져. 광도의 단위는 CD라고 쓰고요. 칸델라라고 읽습니다. 칸델라라고 읽어요. 자, 이게 기본 단위. 자, 이 기본 단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도 단위라는 게 만들어져요. 기본 단위 여러 개가 합쳐진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발음하기 힘들어서. 알고 있는 거 단위, 과학자 이름이 들어가는 단위 몇 개 아는 거 있지? 하나만 얘기해봐.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의 단위 뭐였어? 힘이요? 응. 힘이요? 그래 힘. 그거 얘기하니까 그거 뭐? 당황했어 이씨. 그거요. 그거 뭐? 아따 서연 힘의 단위. 오케이 뉴턴. 힘의 단위 뉴턴이잖아. 자 힘의 단위는 대문자 n이라 쓰고 뭐라 읽어요? 뉴턴이라 읽거든. 이 뉴턴이 저기 있는 기본 단위 여러 개가 합쳐진 거예요. 뭐냐면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게 뉴턴이하고 똑같은 단위예요. 근데 얘가 너무 길어. 20kg 미터 퍼 세크 제곱에서 30kg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숨 찬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기니까 야 이거를 그냥 뭐 뉴턴이라 부르자 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 유도 단위라 불러요. 기본 단위 여러 개가 합쳐진 거. 너무 기니까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거고요. 여러분 또 배운 게 뭐 있을까? 일의 단위, 에너지 단위 있죠? 에너지 일의 단위 뭐 대문자 J라고 쓰고 뭐라고 써요? 줄이라고 쓰거든요. 줄은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개념이라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제가 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위들을 뭐라 부른다? 유도 단위라 부른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힘이 얼마인지를 구할 때 센티미터를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주를 구할 때 마찬가지 시간을 세크로 안 구하고 아워로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길이는 다 뭐로 바꿔라? 미터로 바꿔서 계산하라는 거고 질량은 다 킬로그램으로 바꾸라는 거고 시간은 다 초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뉴턴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줄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위는 저 정도. 나머지 유도 단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많이 배우면 이런 게 자연스러워질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거라는 거. 지금은 유도 단위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접두사라는 거 해드릴게요. 접두사. 접두사. 갑자기 접두사가 나와요. 무슨 영어 시간이야? 접두사, 전미사 이런 건 국어 시간 아니면 영어 시간에 하는 거잖아, 그치? 네, 이 접두사는 뭐냐면 숫자가 너무 커져 또는 숫자가 너무 작아져. 그럼 이거 쓰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지구하고 뭐 태양까지의 거리를 미터로 나타내잖아. 너무 커. 공을 몇 개를 붙여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지면 접두사라는 걸 이용해서 되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접두사입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숫자를 끊어 읽을 때 몇 자리씩 끊죠? 몇 자리씩 콤마 찍혀있잖아 숫자에. 이렇게 공이 많을 때 그 공을 콤마를 안 찍어주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잖아요. 이렇게 몇 자리씩? 세 자리씩 찍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읽기 편하다고. 근데 이거 우리한테는 읽기 편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몇 자리씩 끊어줘야지 편해? 네 자리씩 끊어줘야 편해. 1, 10, 100, 10, 100, 1000, 만. 그러니까 네 자리씩 끊어주는 게 좋다고. 근데 서양 애들은 몇 개씩 끊어? 세 개씩 끊어요. 그래서 세 개씩 자릅니다. 자, 그래서 니들이 아는 거 소문자 K. 원래는 대문자였는데 지금은 다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K라고 쓰면 뭐라고 읽히는 거야? 킬로라고 읽어요. 10에 얼마? 세제곱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단위 앞에 답을 쓸 수 있어요. 킬로미터 당연히 되고요. 이건 안 쓰겠다. 킬로 켈빈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KK가 뭔가 그지 같아서 이런 건 잘 안 써. 킬로 암페어 이런 것도 쓰거든요. 킬로 세크 이런 것도 쓰는데 좀 어색해서 잘 안 쓰긴 해요. 모든 단위 앞에 다 붙을 수 있어. 얼마? 10의 세제곱 1000을 뜻합니다. 이제부터는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킬로바이트 다음에 뭐야? 빠른 거 좀 더. 킬로바이트 다음 거 메가바이트 그지? 킬로 다음 메가예요. 대문자 M이라고 쓰고 뭐라 읽어요? 메가라고 읽어요. 10의 6제곱을 뜻합니다. 저것도 마찬가지 모든 단위 앞에 다 붙을 수 있어요. 메가미터, 메가리터 이런 거 다 돼. 자, 메가. 그 다음에 또 메가 다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기가는 기억나? 기가 많이 들어봤잖아. 기가. 자, 기가가 몇 제곱? 10의 9제곱을 뜻하는 접두사예요. 10의 12제곱을 뜻하는 게 대문자 T라고 쓰고 테라. 술 아니고요. 테라 얘기하니까 맥주라고 또 그딴 누가 얘기하더라? 정정라고 이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참나. 10의 12제곱을 뜻하는 접두사라는 거. 이게 정의는 10의 30제곱까지 정의가 돼 있어요. 너무 많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건 거의 상식적인 편이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자고요. 상식적이니까. 자, 커진 거 얘기했잖아요. 이제 작아진 거 얘기해 볼 거예요. 자, 킬로에 대응되는 게 뭐냐면 소문자 M이라고 써요. 밀리라고 읽겠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입니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수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얼마라고? 10의 3승분의 1을 뜻합니다. 그 1000분의 1이 밀리예요. 밀리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써요. 이건 그리스 문자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리스 문자 뮤라고 읽는 건데요. 얘는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어? 마이크로라고 읽어요. 마이크로. 몇 마이크로면 10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10이니까 0.01mm. 머리카락이 보통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머리카락 두께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마이크로가. 그 다음에 소문자 N이라고 써요. 니들이 알 거야. 써보면 나노입니다. 이게 나노 테크놀로지 할 때 그 나노예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고요. 소문자 P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이름은 P코예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뜻합니다. 이런 접두사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많이들 쓰는 거니까 앞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드렸어요. 100도 있어요. 100분의 1도 있고요. 자, 소문자 H라고 쓰고 헥토라고 있습니다. 헥토. 10의 제곱을 뜻해요. 100. 헥토가 어디 사용되냐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헥토파스칼. 기압 얘기할 때 1013 헥토파스칼이 얘기합니다. 그 헥토예요. 그 다음에 헥타르. 뭐 산불이 났을 때 얼마가 탔다. 헥타르. R라는 단위 앞에 헥토라는 걸 붙인 거거든요. 자, 100을 뜻하는 겁니다. 자, 소문자 C라고 쓰고 여러분들 아는 단위예요. 센티라고 읽습니다. 센티. 센티미터 할 때 그 센티예요. 이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1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cm가 0.01m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센티 자체가 100분의 1을 뜻하니까. 그래서 저거 알고 계시면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단위 환산하는 걸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모든 단위 앞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단 친구들한테는 쓰지 마세요. 1헥토미터 달리기 라는 말하고 100m 달리기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1헥토미터 달리기 하자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꺼져 그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약간의 비호감이 다 빛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접두사는 모든 단위 앞에 다 붙을 수 있는데 숫자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그거 편리하게 사용되기 말도 안 나온다. 카메라 켜서 그런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사람들이 정한 약속이 저거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접두사. 자, 이제 뭐 할 거냐? 스칼라랑 벡터라는 걸 나눠볼 거예요. 물리할 때 보통 시작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맛 좀 보라고 느껴보시라고. 자, 스칼라라는 말이 있고요. 벡터라는 말이 있어요. 스칼라, 벡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표현이 어려워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래. 스칼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꿀 말이 없고요. 마땅히 벡터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스칼라는 뭐냐면 얘 스칼라도 값이고요. 벡터도 값이거든요. 어떤 값들을 얘기하는 건데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값들은 그냥 스칼라라 불러요. 여러분들이 여태껏 계산해왔던 모든 값들은 다 스칼라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 계산, 스칼라 계산은 되게 잘해요. 수학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그런데 벡터는 스칼라하고 달라. 벡터는 크기에다가 뭐까지 방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값들이 있어요. 스칼라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정보예요. 크기에다가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건 벡터예요. 이 벡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힘을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주더라도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힘은 가장 벡터스러운 놈이에요.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도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힘이 가장 벡터스럽다. 그 다음에 변이라는 게 벡터고요. 속도라는 게 벡터고요. 가속도라는 게 벡터라는 거 뒤에 더 있는데 지금은 안 쓸게요. 그래서 힘, 변이, 속도, 가속도가 벡터라는 것. 얘네들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칼라 계산하고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중학교 1학년 때 힘을 나타낼 때 힘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로 표시한다? 화살표로 표시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화살표 띠 걸어놓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의 작용점이다.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저렇게 화살표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 벡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저렇게 표시된다. 그래서 벡터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라는 걸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우, 네? 수학 진도 어디 나가? 지금 3학년 1학기 거 들어갔어요. 근데 3학년 1학기 거 약간 피타 안 배웠어? 피타 배웠어요. 배웠어? 네. 삼각비 배웠어? 삼각비 오케이, 안 알겠어. 배웠을걸요? 사인 코사인 아직 안 배웠다는 얘기지? 네. 오케이. 서현 어디 배워? 중3 1학기. 1학기? 똑같네. 너도 피타는 알아? 삼각비는 아직 모르고? 오케이. 그럼 벡터 계산을 거의 못하겠구만. 알겠어. 몰라도 돼. 벡터 분해 안 하면 되니까. 자, 벡터 계산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1번 더하기 합. 벡터는 방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그냥 더하면 돼요. 반대 방향이면 빼버리면 돼요. 그냥 큰 거 작은 거. 그러면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평행사변형을 만듭니다. 뭘 만든다? 평행사변형. 자, 힘의 크기 갖고 얘기해 볼게요. 힘이 5N이야. 피타 쓰자. 힘이 8N이야. 이쪽 힘이 이거 직각이야. 6N의 힘이 작용을 했어. 두 힘을 더하래. 두 힘 더하면 얼마예요? 14. 아니야. 같은 방향이 아니잖아. 그럼 뭘 만든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맨날 직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한다고? 대각선을 날려요. 후. 그럼 요게 6하고 8이 직각으로 되었을 때 구한 놈이 요 두 개 합한 놈이 저거예요. 저건 얼마인지 알잖아. 얼마야? 에? 10. 자신 있게 얘기해. 피타 배웠대. 그래서 저게 10N이다 라는 것만 알면 돼요. 계산은 저 정도만 하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뭘 만드는 거다?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거라고. 오케이. 더하기는 저렇게 합니다. 두 번째. 빼기도 있어요. 더하기 했으면 빼기 되겠지? 빼기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었다. 아이씨, 이렇게 쓰니까 되게 힘드네. 한번 쓰기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벡터 표시거든요. A라는 벡터라는 뜻이야. 화살표가 있으니까 벡터구만 그런 뜻이야.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래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로 써도 되거든요. 그럼 이 마이너스 B 벡터가 뭘까요? 마이너스 B 벡터는 B 벡터하고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B 벡터의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내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럼 요게 둘이 더하는 거니까 얘네 둘이 뭘 만든다? 평행사변형 디디디디디디. 그러니까 화살표를 띡 날려요. 그럼 요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크기는 요만한 사이즈고 방향은 요쪽 방향. 방향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벡터 빼기는 저렇게 하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벡터 분해하는 것도 있는데 벡터 분해하려면 사인 코사인이 나와야 되니까 그건 안 할게요. 자, 요게 벡터 계산이다. 물리에서 스칼라하고 벡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조금씩 나올 거예요. 벡터가 뭔지를. 그래서 벡터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쓸 거 있으시면 쓰시고요.
자, 인전 요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물리를 할 준비가 돼서 인전 책에 있는 이동거리, 변이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분해 드릴게요.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좀 다른 거라서, 이제 속력과 속도가 다르다는 걸 지금부터 할 거거든요. 자, 이동거리, 변이. 그냥 이동거리 니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 변이는 움직인 거리하고 조금 달라요. 뭐라고 부르냐? 위치 변화량을 변위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 있던 게 어디로 갔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이동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움직인 거야. 어디를 어떤 발 움직인 상관없는데 위치 변화량은 조금 더 고급진 정보의 이동거리보다 어디에 있던 애가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동거리보다는 조금 더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 자, A점, B점 1번 친구는 이렇게 갔어요. 2번 친구는 그냥 똑바로 가고요. 3번 친구는 왜 이따구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갔다고 칠게요. 1번, 2번, 3번 뭐는 다 달라요. 이동거리는 다 다르죠. 이동거리는 당연히 누가 제일 많이 움직였어? 3번이 제일 많이 움직였잖아. 그 다음에 몇 번이 움직였고 1번이고 2번이 제일 조금 움직였다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다 어디에 있던 애들이 A에 있던 애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 B에 가 있어. 그래서 뭐는 똑같아? 변위는 똑같아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 변이가 다 똑같다라는 거. 그럼 변이는 어떻게 구하냐? 되게 쉬워요. 내가 원하는 처음 점을 찍고요. 내가 원하는 제일 마지막 점을 집어요. 그래 놓고 직선을 날려요. 슉. 그리고 화살표를 띡 해. 이게 1번, 2번, 3번의 저와 똑같은 변입니다. 변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맨 처음 점, 맨 마지막 점. 직선 훅 날려. 이 직선의 크기. 이게 뭐다? 변이다. 이 직선의 크기, 그게 변이의 크기고요. 직선의 방향이 변이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변이라는 것은 이동 거리는 그냥 단지 움직인 거리만 나오는 거지만 변이는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나타내줘서 이동 거리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값입니다. 오케이? 저게 변이에요? 오케이. 자, 바로 또 나가면 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력이에요. 속력은 뭐를 얼마나 잘 빠르냐 다르냐를 나눈 것 같아서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속력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속력과 속도가 지금부터는 다른 겁니다. 속력과 속도는 아예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같은 게 아니야. 속도는
이동거리로 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분의 뭐로 구하는 겁니까? 변위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속력과 속도가 같을 수도 있지만 속력과 속도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A에서 시간이 똑같이 걸렸다 칠게요. 시간이 똑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였다 치면 속력은 누가 제일 빨라? 똑같은 시간 동안에 3번 애가 제일 많이 움직였으니까 속력은 3번이 제일 빠른 거야. 그리고 1번이고 2번이 제일 느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속력은. 그런데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다 뭐가 똑같다? 속도가 똑같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속력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고급진 정보예요. 정보가 고급지니까 얘를 다루기가 조금 더 쉽지가 않아져. 계산하기가. 그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속력과 속도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오케이. 식은 똑같이 쓰면 돼요. V는 T분의 S로. 속력이면 이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속도가 되면 이게 뭐로 쓰면 돼? 변위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식은 똑같아. 다이는 미터 퍼 세크. 제가 속력 또는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식은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건 도덕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 제발. 저거 하다 걸리기만 해. 하지 마. 자, 평균 속력이란 말이 나와요. 평균 속력,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똑같은데 이렇게 구해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 이게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평균 속도는 똑같아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위라고 해야겠죠? 저게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속력 구할 때 제발 둘이 더한 다음에 반 나누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특별한 게 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항상 쓰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반 나눠놓고 아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시험 낼 거야. 틀리기만 해야죠. 응?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자, 천천히 나갈 거예요. 자,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고요. 여기가 C점인데요. A에서 B까지 거리가 100m래요. B에서 C까지 거리도 100m랍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A에서 출발한 사람이 B를 거쳐 C로 갔다가 다시 B로 왔대. 상황 이해되죠? 그냥 직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B를 갔다 C를 갔다 B까지 왔대. 자, 이 사람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몇 초? 20초 걸렸다고 합시다. B에서 C까지 가는 데는 30초 걸렸고요. C에서 B까지 다시 돌아오는 데는 50초 걸렸다고 할게요. 자,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요.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로 구하시면 되고요. 쉽습니다 이거. 쉽지만 이거 놀랍지만 이거 수능 문제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맞히는 문제니까. 평균 속력은 얼마인지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계산하시고 다 되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했어? 안 했어? 대꾸라 됐지. 한 거 같아? 가서 확인 좀 할게요. 아, 우리 자신이 없어. 틀리면 내가 펜이 어딨어? 오케이, 평균 속력 맞았고
평균 속도도 맞았네요. 잘했어. 뭘 그걸 또 표현했어? 어딨어? 오케이. 속도 면해. 변이 뭐라니까? 변이 맨 처음 점 집어. 어디야? A야. 맨 마지막 점 집어. 중간 거 필요 없다니까. 맨 마지막 거 집어. B지. 그럼 A에서 B까지 직선을 날려. 중간 거 필요 없다니까. 이게 변이야. 그럼 얼마야? 100이라고 변이네. 그래서 100분의 100이에요. 그래서 1입니다. 오케이? 변이 뭔지 대충 알겠지, 변이가?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속력하고 속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다르구만. 다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또 뭐 할 거냐? 문제를 하나 더 해야지. 자, 여기 이렇게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는데, 여기 C점이 있대요. 수직이래. A에서 B까지 거리는 80m고요. B에서 C까지 거리는 60m랍니다. 자, 어떻게 갔다 A에서 B를 거쳐 C로 갔대요. 직선으로 움직였습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20초 걸렸고요. B에서 C로 가는데 30초 걸렸다고 합시다.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구해보시면 될 거고요.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구하시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 해보셔요. 영상 보는 애들 위해서 이것도 쓰긴 써야겠구만. 답이 얼마인지는. 평균 속력은 총시간 20, 30, 50분의 100. 그래서 3. 자,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이 조건 구해보세요. 여기 직각이야. 직각은 당연히 줘야겠지. 안 그러면 니들 못 푸니까. 자, 평균 속력 구해보시고요. 평균 속도 구해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문제가 딱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물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는 요 정도로 많이들 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런 내용들 배우니까. 이것도 수능 문제였고요. 이것도 수능 문제였어요. 이들은 수능 문제를 푸는 겁니다. 쉽지만 쉬운 문제긴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니까. 시험 다 했네. 확인 좀 해볼게요. 어딨어? 붙자. 맞았고 두 번째 건 오케이 맞았네. 잘했어. 됐어? 어딨어? 보이죠? 어딨어 이? 야,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평균 속력 몇 초 걸렸어? 응? 분수로 나타나면 되잖아. 어딨어? 안 보이잖아. 이거 맞네. 단위 쓰고. 아따. 평균 속도는 변이 구해야 되잖아. 변이. 설마 처음 어디 있었다고? A에 있었지? 그게 어디 갔어? C에 갔잖아. 그럼 A에서 C로 직선 훅 날리라니까 이거. 이게 변이야. 그럼 피타 쓰면 되잖아. 여기에 80이고 이게 60이니까 이거 얼마 나오는지 알잖아. 그치? 이거 얼마 써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일 테니까 계산해보면 이거 얼마라고? 100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100m예요.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 50분의 100. 그래서 2m/s고요. 평균 속력은 얼마예요? 전체 시간 50분의 80하고 60 더하니까 80 플러스 60. 그래서 5분의 14가 나온다라는 거. 맞지요? 자, 하나 더 할 거예요. 하나 더 할 겁니다. 이거는 수능 문제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물리를 배울 때 중간고사 거의 1번 문제로 거의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도 많이들 틀려요. 여러분 틀리지 말길. 자, 여기 A점, 여기 B점. A에서 B로 갈 때 거리는 안 줄 거야. 달라고 하지 마.
A에서 B로 가는데 얼마의 속력으로 갔다? 6의 속력으로 갔어요. B에서 시간 지체하지 않고 다시 A까지 온 거예요. 얼마의 속력으로? 3의 속력으로 왔습니다. 자, 어떻게 갔다고? A에서 B를 거쳐 다시 A로 왔어요. 자, 구하는 건 두 가지.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구하시고요.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평균 속력 답 4.5 아니야. 6하고 3 더해가지고 반 나누지 말라고 제발. 4.5 아니라고 했어.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로 구하는 거예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문자로 놓든지 아니면 숫자로 놓든지 그래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전체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를 구하면 속력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로 구하시면 되겠죠? 예, 해보셔요. 하고 있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요. 평균 속도는 0이에요. 왜? 변이가 0이라서. 어디에 있던 게 A에 있던 게 A에 있잖아요. 변이는 0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0이에요. 자, 평균 속력은 A와 B 사이의 거리를 저는 숫자로 놓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문자로 놓을게요.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B까지 걸린 시간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거를 T만이라고 하면 T만은 얼마의 속도로 6의 속도로 S만큼 갔거든요. 그러면 V는 T분의 S니까 T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V분의 S거든요. 그래서 6분의 S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B에서 A까지 걸린 시간은 T2가 되는데요.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T2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3분의 S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시간은 얼마냐? 당연히 T1하고 T2를 더하는 값이니까 6분의 S 더하기 3분의 S예요. 그래서 6분의 3S가 돼서 2분의 1S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끝났죠. 전체 걸린 시간도 알고 전체 이동거리도 아니까 전체 걸린 시간이 2분의 S 분의 전체 이동거리 2S 그럼 번분수잖아. 그럼 S분의 4S니까 S가 날아가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얼마다? 4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저는 공식적으로 푸니까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임의의 문자, 임의의 숫자로 놔도 돼요. A에서 B까지 거리를 편한 숫자는 보통 최소 공배수를 놓는 게 편해요. 맨날 숫자 뭐로 돌래? 1이요 그러지 말라고. 분수가 싫잖아. 그럼 A와 B 사이의 거리를 6하고 3의 최소 공배수인 6m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6m를 6의 속력으로 갔으니까 갈 때 1초가 걸려요. 올 때는 몇 초? 2초가 걸립니다. 그럼 2초 올 때 1초니까 총 3초 걸렸죠? 갈 때 6m, 올 때 6m니까 12m를. 그러면 3분의 12 해서 4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풀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는 거. 맞죠? 예,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임의의 숫자로 놓고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예. 자, 그래서 평균 속력, 평균 속도는 저렇게 구하는 거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 속도 구하는 거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그래프가 나오네요. 그래프 페이지 몇 쪽? 3쪽에 보시면 등 속도 운동 해놓고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물리는 내용은 더 안 나가고 나머지는 숙제하는 시간 드릴게요. 자, 2차. 자, 등, 속, 도, 운동. 이 등자가 같을 등자잖아. 뭐가 똑같다? 속도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등 속도 운동이면 빠르기는 당연히 안 바뀌는 건 맞는데 뭐도 안 바뀌는 거다? 방향도 안 바뀌는 거예요. 속도는 아까 벡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방향이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빠르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는 거다. 그래프 두 가지만 그려볼게. 가로치기 시간, 세로치기 변이. 그럼 속도가 일정하니까 V는 T분의 S야. 그럼 얘가 일정하면 T가 커지면 S도 따라서 그 비율만큼 커져야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저게 등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기울기는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고 X 값이 시간이니까 T분이야. Y 값이 변하니까 S잖아요. 그럼 뭐 T분의 S 이게 V잖아. V 값이 기울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한 그래프가 맞네요. 그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는 어떻게 등속도일 때 이와 같은 직선의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 자, 또 다른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를 분석을 할 때는 항상 가로축이 뭔지 세로축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가로축은 똑같이 시간인데 세로축이 뭐가 나왔다?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나와야겠죠? 네. 요 면적이 뭘까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는 거예요. 면적은 세로 값이 V고요. 가로 값이 시간 T잖아요. 그럼 V 곱하기 T가 뭐다? S다. 곧 뭐다? 면적이 변이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래프가 형태는 다르지만 실제로 똑같은 그래프라는 거.
그거를 까먹지 않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쪽까지는 내용 설명을 다 했어요. 자, 더 진도는 안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가속도를 얘기를 할 거고요. 가속도. 요 가속도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숙제를 아까 말씀드렸었죠. 몇 쪽이라고? 111쪽부터 113쪽까지가 숙제예요. 111쪽부터 113쪽까지가 숙제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제가 몇 개 풀어드릴게요. 몇 번을 풀어드릴 거냐면 13번하고 14번 15번, 16번 요 4개를 지금 풀어드릴게요. 13번, 14번, 15번, 16번을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3번 그림은 갈릴레이 사고 실험을 나타내는 거다. 이게 갈릴레이가 머릿속에서 한 실험이에요. 마찰이 없는 면이에요. 마찰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그림은 똑같이 생긴 놈을 대칭적으로 생긴 놈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찰이 없으면 얘가 굴러가다가 반대쪽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빗면을 조금 기울기를 작게 만들었어. 그래도 얘는 기존에 있던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계속 기울기를 작게 만들었더니 아예 수평면이 됐어. 그러면 이 물체는 원래 있던 높이까지 올라갔어?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갔지. 그러니까 얘는 계속 수평면을 따라서 계속 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물체는 운동 상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거. 곧 관성에 대한 실험이에요. 이게 조금 내용은 어렵지만 자 문제 가볼게요. 쇠구슬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 운동하는 경우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관성 현상을 설명했다. 맞아요. 운동하는 물체는 힘을 받지 않으면 계속 그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말이에요. 맞고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이다. 맞죠? 수평면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테니까. 3번 수평면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점점 늘어진다. 아 이게 틀렸네. 쇠구슬은 속력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동일한 속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3번의 답이네. 4번 수평면에서 쇠구슬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게 맞고요. 5번 수평면에서 쇠구슬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14번 볼게요. 오른쪽 이것도 관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예요. 오른쪽 그림같이 돌을 실에 묶어서 천장에 매달고 아래쪽 실을 갑자기 잡아당겼다. 이해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랬거든요.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화장실에 큰 두루마리 화장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드르륵 잡아 당기면 약간 자연스럽게 풀리잖아. 그치? 그 얘를 갑자기 천천히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탁! 빠르게 탁 하면 휴지가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 있지? 없어? 해봐. 탁! 매우 빠르게 순간 스피드 빠르게 빡! 하면 휴지가 딱 끊겨요. 여기 있는 화장실은 잘 안 돼. 되려면 스피드가 좀 빨라야 돼. 필요한 건 뭐 스피드 팍! 하면 탁 끊겨요. 이유가 있어요. 관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관성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관성은 정의가 뭐냐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정지해 있던 건 계속 정지하려 하고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그게 관성이에요. 여러분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왜 멈춰? 왜 못 멈춰? 관성이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계속 빠르게 움직이려고 해. 그러니까 그 성질 때문에 얘는 갑자기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이게 관성이에요. 자 여기에 큰 돌이 있어요. 돌. 그 다음에 실을 맸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거를 돌은 꽤 묵직해요. 천천히 잡아 당길 때하고 줄을 아래줄을 당길 거예요. 갑자기 확 잡아 당길 때하고 끊어지는 돌의 실의 위치가 달라져요. 천천히 당기잖아. 천천히 잡아 당기면 돌이 슬슬 움직여요.
천천히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래서 어디 힘이 A가 힘을 받아서 A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디 끊어진다? 천천히 할 때는 A가 끊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잡아당기면 돌은 처음에 정지 있었죠. 그럼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 힘받아? B가 힘받아서 B가 끊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빨리 잡아당기면 순간적으로 순간 스피드를 높여주면 어디가 끊어진다? B가 끊어지게 돼요. 이게 뭐 관성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 마술이다 뭐 그래서 여기 식탁보가 있고 여기 음식 뭐 채워진 식기들이 있어. 식탁보를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 빠르게 그릇들은 남고 식탁보가 샥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훈련이 되긴 하겠지만 초보자들은 확 와장창창 난리가 나겠지. 근데 갑자기 빠르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 이게 뭐다? 다 관성이라는 거. 이해됐죠? 자 14번 맞는 거 2개 고르래요. 자 맞는 것 갑자기 잡아당기면 누가 끊어진다고? B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2번이 맞는 거고 이유는 뭐 때문에? 돌의 관성 때문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갑자기 아래쪽에 힘받아 끊어지는 거예요. 답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15번은 쉬워요. 그림은 열차 손잡이가 매달려 있는 것을 열차 밖에서 본 모습이다. 열차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대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대죠? 자, 일단 A는 정지에 있든지 아니면 속력이 일정할 때예요. 자, B는 어느 쪽으로 쏠려서 열차가 가는 쪽으로 쏠렸지? 이거 빨라질 때야, 느려질 때야? 아니, 생각해보면 알잖아. 여러분들 몸이 앞쪽으로 쏠리는 건 속도가 빨라질 때, 속도가 느려질 때야. 이씨, 아빠한테 해보라 그래. 갑자기 급브레이크 한번 밟고 급출발 한번 해보라 그래. 몸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알잖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계속 쏠리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몸이 뒤로 쏠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B가 느려지는 거고요. C가 갑자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 열차가 오른쪽으로 출발할 때는 C처럼 되는 거고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릴 때는 A처럼 되는 거고요. 열차가 갑자기 멈출 때는 뭐처럼 되는 거라고? B처럼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관성에 의한 현상.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정지했던 건 계속 정지하려고 해.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건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고 한다고. 이게 관성이에요. 자, 사과가 나무에 떨어진다. 아, 이건 관성이 아니지. 1번이 답이네. 옷을 털면 먼지가 털어진다. 뭔 얘기냐? 자, 여기 볼게요. 옷을 잡아 늘렸어. 슉 당겼지. 놓으면 옷이 다시 원상복귀돼. 탄성 때문에. 그럼 여기 있던 먼지는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옷하고 먼지하고 분리가 되거든. 관성을 이용한 거 맞아요. 달리다가 돌불에 걸리면 넘어진다. 자, 달려가다가 돌불에 탁 걸렸어. 다리는 멈췄어. 상처는 계속 가. 꽝 넘어져. 이것도 관성 때문에 그래. 디귿 양념통을 흔들면 양념이 통에서 떨어진다. 후추 탁 치면 이 안에 후추통이 쭉 가다가 멈춰져서 내 손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있던 후추는 계속 가던 길 가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라고. 이것도 관성이에요. 식탁보 땡. 이것도 대표적인 관성이라 얘기했죠. 답이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